자, 소셜 라이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가 3명 나오기로 했는데 한 사람이 어디 갔나요? 급한 전화. 급한 일. 아, 급한 전화가 강민규 기자가. 네. 그리고 구혜진 기자와 윤재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사람 아닌가요, 원래? 네, 원래 정원석 기자까지 한 명 더 있는데 네. 오늘 좀 현장에 일이 있어서. 현장에 취재 나왔군요. 네. 네. 박민규 기자를 뭐 안 기다리고 시작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오늘 나가는 것이 그 세운상가. 네, 그렇죠. 거기는 어떻게 들어가고 있나요? 그쪽에 크게 그 오피스텔이 들어선다고 해서 예. 지금 철거가 진행이 거의 완료가 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예, 제가 현장에 다녀오지는 않아서 잘 예. 모르겠지만 거기 좀 유명한 맛집들도 있고 이래서 저도 예. 좀 종종 가곤 했던 곳인데. 왜 거기 이제 종로 쪽에는 세운상가가 있고 네. 그 뒤에 뭐 이제 유진상가니 뭐니 이렇게 좀 쭉 이어지는데 네. 청계상가 뭐 이렇게 저쪽 네. 퇴계로까지 이어지잖아요. 네. 세운상가는 이미 아파트는 철거가 됐죠. 철거가 됐어요. 그래서 공원화됐는데 아, 네네. 가장 저쪽에 있는. 예, 그쪽에. 박민규 기자는 지금 못 들어오나요? 들어오세요? 네. 네. 요즘 한창 그 철거 공사하고 있는 데가 어디라고 했죠? 철공사하고 있는 게 그 청계천 공구거리 중에서도 세운지구인데요. 예. 그 을지로 4가역에서 바로 청계천 바라보는 그 천변입니다. 아, 종로 쪽은 다 이제 뭐 공원화가 됐으니까 예. 그 뒤를 거기는 뭐 옛날부터 굉장히 유명한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저 비행기도 만들어질 정도라고 온갖 탱크도 부품이다. 만들 수 있다. 탱크도 만들 수 있다. 예. 실제로 탱크를 만들 적은 없었겠지만 네, 그런 네. 겁니다. 그렇습니다. 거기 뭐 처음에 세운상가로부터 쭉 그 뒤까지 남산 밑에까지 퇴계로까지 이어지는 그 상가 및 아파트들은 요즘은 뭐 뭡니까 저 뭐라 그러지 그 주상복합이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그 김현옥 시장 시절에 직주근접 개념에 의해서 직장과 주택, 그러니까 상가에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 아파트도 살 수 있도록 한다라는 취지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요즘에 비하면 뭐 교통지역은 아니었는데 그러면 이제 출근 거리가 짧아지니까 예. 그래서 직주근접 개념에 의해서 지은 거였거든요. 이게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앞서가는 디자인과 구조였는데 그게 점점 이제 사양길을 걸으면서 상가들은 다 철수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내용이 그렇게 나가는데 오늘 뭐 사실은 좀 고백하자면 편집이 조금 늦어서 그랬는지 예. 순서를 지키지 못해서 나갔습니다. 네. 아무튼 잘 봤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오늘 그 1차 카메라의 주제는 특별히 따로 정해놓지 않았죠. 네, 그냥 저희가 오늘 현장에 있는 코너기 때문에 네. 다니면서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뭐 취재 에피소드들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기사를 통해서 좀 보람됐던 기사들, 우리가 좀 개선을 그래요? 이뤄냈던 것들이나 혹은 네. 좀 아쉬웠던 것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는 먼저 좀 일어나고 안나경 앵커가 네. 조금 더 좀 같이 좀 진행해 주시죠. 예. 네. 자, 수고들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그 팀원이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 데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렇죠. 주 52시간제가 시작이 되면서 그 밀착 카메라 기자들도 이렇게 고생만 할 수는 없다 이러면서 윤재현 기자가 이렇게 투입이 됐고요. 지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사실 경쟁 코너들도 많이 생겼잖아요. 탐사 플러스도 2부에 고정적으로 들어가고 뉴스 미션이라고도 저희가 네. 보도를 해드렸었고 네. 별로 뭐 위기 의식을 느끼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담당이죠. 네, 네, 네. 위기의식 안 느껴요. 그 제가 최근에 했던 밀착 카메라들을 좀 정리를 쭉 봐봤어요. 아, 전통대로 또 자리 없는 정원석 기자. 그러려고 했는데 저랑 같이 아니. 예, 지난달에 합류했습니다. 정원석 선배랑 제가 합류가 됐고 예, 그래서 다시 4인 체제로 완성이 됐습니다. 진행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봤는데 좀 인상 깊었던 게 1월 1일 날 박민규 기자가 아, 네. 정동진 역
대합실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 시민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원래 보통 전 밀착 눈을 카메라 둘 수가 없었는데 저는 어땠어요? 좀 그날은 사실 뭐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면 그 전에 사실 밀착 카메라 초창기 때 우리 전에 아이템으로 사실 한번 했었던 것인데 대부분 방송사들이 어쨌든 이 해돋이 행사를 가지고는 네. 매년 캘린더성 아이템이잖아요. 다들 다룰 것이고 어떻게 좀 다르게 다룰 수 있을까라고 해서 선배들하고도 고민을 많이 하고 의논을 많이 했는데 뭐 막막했지만 현장에서 어찌어찌 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잘한 것 같아요. 상도 받았죠? 네. 네, 한턱 쏘는 영문도 걸로. 모른 채.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늘 밀착 카메라 팀에 제가 저번에 송강민 선배 기자랑 나왔을 때도 네. 물어봤던 것 같은데 네. 소재를 고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소재를 고르는 것 자체도 어렵고 그리고 사실은 밀착 카메라가 대부분의 주제가 이거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걸 한다는 것 자체도 좀 상당한 심적인 압박이나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계속 이렇게 하면 잘못됐어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소재를 고를 때 그러니까 말하기가 쉬운 주제는 아닌데 사실 뭐 100% 잘못을 의도적으로 한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 갈등이 있다 그러면은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를 저희가 현장에서 이 얘기 저 얘기 뭐 혹은 증거들을 보면서 또 살펴보고 그러다 보면은 당사자들은 좀 보도에 대해서 서운함을 느끼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또 저희한테 다시 말씀을 해주시니까 심적으로 뭐 부담감이라면은 부담감이 있고 또 그분한테는 뭐 전체 인생이 달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심적으로는 언제나 어려움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지자체 좀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결론이 많았고 그리고 뭐 얌체족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밀착 카메라 그렇죠. 기사에 이게 시민의식을 지적하는 게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이게 꼭 시민들의 문제냐라고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또 그런 보도를 하면서 시민들이 잘못한 부분이랑 또 시스템적으로 잘못된 그러니까요. 부분을 같이 다뤄주면서 좀 더 기사를 세련되게 쓰는 방법을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좀 상대적으로 긴 기사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각도로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넣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기는 해요. 네. 또 그런 게 네. 보이는 게 사실 많은 기사들의 결말이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로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밀착 카메라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세련된 결말로 끝나는 그런가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어서 네,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는 부분이어서 고민들이 네. 많이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얘기 주로 할 거예요? 그냥 그동안 다뤘던 소재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네. 또 뭐 고생했던 이야기들 네, 좀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네. 고생했던 거.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갈까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네. 그래서 다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안녕하세요. 저희 안녕하세요. 밀착 카메라 팀입니다. 저 멤버 변동이 있는 거 아까 잠깐 언급은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8월인가요? 네, 제가 8월에 8월에 52시간 시행의 여파로 윤지영 기자가 새로 3명에서 4명으로 이 밀착 카메라 인원이 늘어나면서 투입이 됐고요. 또 기존에 송강균 기자랑 김동 기자가 나가면서 네. 여기 박민규 기자와 지금 자리에 없는 정원석 기자가 충원이 됐습니다. 일단 두 분 소셜 라이브에서는 처음이니까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죠. 먼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밀착 카메라 팀에서 지난해 8월부터 취재를 하고 있는 윤재영 기자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달에, 그러니까 지난해 12월에 새로 합류한 박민규 기자입니다.
네, 거의 햇병아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엄청 헤매고 있죠. 그리고 고백을 이 카메라 마음의 소리가 막 밖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밀착 카메라 오면은 뭐 어떤 기사 좀 쓰고 싶다, 어떤 소재 좀 다뤄보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 좀 했어. 면접 보는 거 좀 그렇긴 한데 저는 근데 저도 사실은 네. 네. 아니, 저는 밀착 카메라 뭐 초창기 때부터 열심히 봐온 아 맞다. 지금 갑자기 제가 생각났는데 이 친구가 밀착 카메라 인턴 기자로 시작을 해서 네. 지금 정식 기자가 된 이 최초의 사례라고 네. 볼 수 있는 제가 분인데. 최초 네 제가 최초긴 합니다. 네. 네네. 이렇게 인턴 할 때와 이렇게 기자로서 네. 뭐가 좀 다른지. 뭐 완전히 천양지차긴 한데요. 지금도 우리랑 같이 일을 하는 훌륭한 인턴들이 2명이나 있지만 인턴으로서는 사실은 주어진 일만 잘 해내면 잘한다, 고생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안나경 앵커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이게 소재 잡기부터 현장에 가서 제한된 시간 동안 취재를 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선배의 이야기대로 세련되게 만들어서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고민하다 보면 사실 52시간제 시행이 무색하게도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민규가 되나요? 네. 동기거든요. 네, 참 쉽지 않습니다. 동기니까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민규가 이 헤매는 모습을 보면 저랑 임재영 기자랑 동기지만 이 팀에서 6개월 먼저 선임이기 때문에 엄청 제가 의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참 엄청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매는 걸 보니까 뭐가 좋으세요? 그냥 나의 고통을 이제 분담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뭔가 제 고통이 나눠지진 않지만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거 이렇게 서로 생각이. 감정 쓰레기통처럼 이렇게 카톡으로 너무 힘들다 뭐 이렇게 보통 네. 서로를 이용을 하시네요. 네. 그리고 맞아요. 이제 같은 팀에 있어야지 또 서로를 더 잘 이해하잖아요. 뭐가 그렇죠. 힘든지, 뭐가 어려운지. 그러니까 업무 프로세스를 공유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정말 큰 의지가 그래서 저희가 서로 먼 길을 배워서요. 돌아왔는데 뭐 네. 어떤 기사 아이템 쓰고 싶은지. 근데 정말 어쨌든 애청자였고 되게 감사하게도 전담을 이제 선배들하고 전담을 같이 하게 돼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밀착 카메라가 이게 매주 하는 건데 어떻게 세상 천하에 새로운 아이템이 없다 이런 얘기 기자들이 하잖아요. 어떻게 없죠. 새로운 걸 할까? 근데 정말 없어요. 정말 없고 단순히 뭐 우리 시민의식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뭐 쓰레기도 버리고 담배도 피우고 뭐 않아야 되는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될 곳에서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또 저희는 현장 눈에 보이는데 네.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런 아이템을 잡는 게 사실 한정적이죠. 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하고 싶은 아이템들이 있었다면 좀 더 답을 잘 드렸을 것 같은데 네. 어렵다는 얘기만 좀 계속 뱅뱅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좀 더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이 밀착 카메라면 현장이고 현장에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좀 에피소드가 생기게 되는데요. 저희가 좀 뭐 있었던 것 중에 그간 있었던 일 중에 좀 힘들었던 거, 기억에 남는 거, 재밌었던 거 뭐 그런 거 얘기를 해볼까 하거든요. 뭐 먼저 하실까요? 가장 힘들었던 근데 거는 선배 아닐까요? 그 제가 뒷좌석 이거 안전벨트를 꼭 착용을 해야 된다는 주제 리포트를 하면서 제가 이 전복 상황을 가정한 실험 차량, 이렇게 360도로 돌아가는 예. 실험 차량에 탔어요. 근데 이게 한 번에 촬영이 안 끝나니까 한 10번씩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서 재생을 해도 잘 보일까요? 잠깐 이게 보일까? 이게 360도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촬영 선배 같이 있어서 부딪혀요. 그래서 근데 이게 한 번만 돌면 되는 게 아니라 저는 또 돌고 또 돌고 진짜 이 속도로 도나요? 아니요. 또 돌아서 나중에 영혼이 완전히 나가가지고 그냥 나중에 돌면 도나 보다 이렇게 통돌이 세탁기 안에 그냥 빨랫감처럼 그냥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막 무릎에 멍도 들고 이날 또 제가 배가 좀 나와 있었는데 안전벨트 아이템이다 보니까 배를 이렇게 클로즈업 해가지고 임신부인데 저렇게 돌리냐 JTBC 좀 정말요? 네,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 진짜요? 그 JTBC가 좀 가혹하긴 한데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음. 네, 뭐 그런. 그거는 댓글이 달린 거예요? 네, 근데 저 편집하면서 그런 댓글이 달릴 거라는 걸 예상. 이미 큰 그림을. 네. 네. 그렇구나. 재영 씨도 최근에 근데 이거 진짜 재밌게 봤어요.
이거 안전벨트 뒷자리 안전벨트 꼭 해야 됩니다. 네, 전좌석 착용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이 자리인가요? 네, 자유인데. 저는 이제 지난 하반기 때 했던 기사 중에 기억에 나는 게 암벽 등반을 제가 했거든요. 암벽 등반을. 근데 무슨 아이템 때문에 한 거였죠? 그러니까 암벽 등반을 하다가 추락사한 분이 계셨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더 조심히 하자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저는 암벽 등반을 하려고 간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위험한 모습을 찍으려고 갔는데 갔더니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 경찰분께서.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하게 됐죠. 그래서 북한산에 이 인수봉을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예. 끝난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 위험해 보이는데? 다시 한번 틀까요? 하나 더 있잖아요?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이게 잘 보여주세요.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아까 낙비 해가지고 뭐라고 이거는 지금 제가 방금 욕한 거 아니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끝나고 나서 지친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안전 장비를 잘 갖추면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라고 해요. 아, 그래, 왜냐면, 그게 예. 주제였나요? 네네 그래서 안전장비를 잘 갖추자, 매듭도 잘 매자 이런 게 주제였는데 이제 수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좀 굉장히 공포스럽죠. 그래서 위에서 낙석이 올 수도 있잖아요. 낙석이 실제로 내려왔어요. 왜냐면 막 핸드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빠져가지고 막 장비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맞아서 이제 네. 좀 다치고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만 올라간 건 상관이 없었는데 맞아요. 저의 이제 그 해주시는 분들도 같이 촬영 올라가면서 기자들. 예, 그분들은 이제 카메라까지 들고 올라가니까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촬영 기자 힘들었죠. 누가 고생을 좀 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카메라가 두 종류가 있어요. 그 ENG라고 해서 10kg가 맞나요? 10kg 정도 나가는 이 무거운 카메라가 있고 또 6mm라고 해서 좀 6mm 더 카메라. 가벼운 카메라가 있는데 이제 ENG는 못 올라가니까 6mm를 든 저희 김지용 VJ가 같이 올라갔죠. 근데 김지용 VJ가 좀 등치도 좀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잘 못 올라가니까 이 경찰분께서 들어서 올려주셔야 되거든요. 이 암벽을 거의. 그러니까 들어서 올린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암벽에 있으면 이렇게 발을 이렇게 잡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를 가지를 못해요. 너무 가팔라가지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올리시는 네. 거죠. 그래서 저까지는 이렇게 할만했는데 김지용 VJ를 하면서 이제 경찰분이 이게 힘으로 당겨야 되나요? 네, 힘으로 끌어 올려주는 네.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올라갈 수 있으면 여기 올라갈 수 김지영 있는데 VJ 사진 있는데 제가 딴 얘기 하려고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지용 씨를 이렇게 암벽에서 올리느라고 좀 고생을 하셨다는 네, 거죠? 그렇죠. 지용 씨도 고생 많이 하시죠. 아 그러니까 근데 거기는 저는- 뭐 소방 구조대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경찰하고 같이 네, 가나요? 경찰이 있습니다. 구조대도 있고 경찰도 있고 있는데 경찰관분들도 계시고. 네, 저희는 경찰이랑 같이 동행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도 도봉산에를 올랐죠. 도봉산을 올랐는데 그날도 그때는 왕근 굉장히 씨랑 네, 이렇게 여기서 추락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고가? 저희 촬영해 주시는 기자분이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사실 이 카메라를 들고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한 손을 저도 못 뭐 쓰는 이런 거 모습이 등산 아이템 이런 거는 잘 안 하게 되는 게 워낙에 막 무거운 장비를 카메라 기자분하고 오디오맨하고 이렇게 계속 지고 올라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미안하고 또 다들 힘들어 하니까 또 촬영할 때도 좀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그에 반해 저는 좀 네. 너무 신난 듯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이거 정말 그렇군요. 아니 이건 너무 이거 다들 놀러 가는 힘들어하는데 사진 이건 뭐 거의 그냥 관광 사진인데 아 이게 콘도가 올라가니까 앞에서 찍은 것 너무 같아요. 좋더라고요. 그때가 가을이 한창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단풍이 참 아름답고 네. 윤재영 기자만 신난 모습입니다. 그렇네요. 뭐 그래서 암벽 등반이라는 제 생애 다시 없을 경험을 해가지고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방금 안전하게 김지용 이렇게. VJ 얘기 나왔는데 그 제가 김지용 VJ랑 체험동물원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몰래 찍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설정을 잘해야 돼요. 근데 그 이 체험동물원이 이렇게 동물도 만져볼 수 있고 사진도 찍고 같이 사진도 찍고 이런 거니까 애들도 많지만 연인끼리 오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나이 때는 뭐 애도 없으니까 연인인 척하고 가는 것이 원래 당초의 계획이었는데 아니 저는 되게 신경이 쓰이는데 이렇게 아무래도 영상을 확보해야 되는 VJ니까 계속해서 그 촬영만 저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 전혀 관심이 없고 동물 촬영만 계속 다니니까 그 직원이 금방 저희가 입장한 지 5분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와서 두 분 죄송하지만 왜 오신 거예요? 두 분 커플 아니시잖아요. 너무 진짜요? 티나서 어쩔 수 없이 왔어요. 막 이러서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발각이 났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그래서 저희 변명을 못 하셨어요? 유튜버라 그랬어요. 아 유튜버. 네.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아 그건 제가 잘 아니 근데 맞습니다. 네. 뭐 비슷하게 뭐 위장 취재나 뭐 그런 이런 거 할 때 취재는 좀 할 때가 어렵지 있으니까요, 않아요? 당연히. 저 모델하우스 같은 데 갈 때도 막 여보 소리가 정말 안 나오고요. 저도 그 유치원, 영어 유치원에 한번 이제 VJ랑 같이 부부인 척 하고서 5살 아이가 있다 하면서 이제 간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때 유치원 한창 5살? 예, 사태가 왜냐면 5살이 돼야지만 영어 유치원에 유치원. 이제 영어 유치원 영유. 예, 영유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영유라고. 근데 VJ 분도 나이가 26인가? 이원진 VJ가 몇 살이시죠? 27이신가? 그 정도, 예. 예. 그 정도여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딱 들어가면 굉장히 진짜 의심의 눈초리가 그쵸. 영유 원장님께서 너무 도대체 몇 살? 예, 몇 살이길래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상담을 받다 보면 한 30분씩 이렇게 받았어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30분씩 받다 보면은 영유 유치원 원장님께서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할 말이 없으신가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너무 민망해서 아버님 아니다. 제 동생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렇구나. 미리 설정해야 어쩐지 돼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뭐 사촌 동생이라. 네, 뭐 동생인데 네. 제가 차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데리러 왔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좀 납득이 되셨다는 듯이. 근데 참 어렵습니다. 위장 취재라는 게 약간은 양심의 가책도 있고 약간 미안한 부분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 엄청 진심을 다해 상담해 주셨는데. 네, 그쵸. 저는 이제 고인물이잖아요. 이제 제가 여기에서 한 1년 7개월 가까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알아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진짜 초치는 거죠. 막 뭐라고 알아볼게요? 어디서 봤는데 맞죠? 그냥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웃긴 게 도훈 선배가 지금 여기 안 계시는 김도훈 선배가 이 취재를 갔는데 거기 취재해야 되는 곳에 경비 아저씨가 뛰어나와가지고 저 아저씨 더러운 거 찍으러 다니는 사람이다. 더러운 거 찍어 다니는 사람. 여기 쓰레기 없어요. 여기 쓰레기 없는데 왜 왔어요? 가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쓰레기 아이템을 또 많이 또 하시잖아요. 많이 하니까 김도훈 선배 어디 장 보러 갔다가 저 아저씨 밀착 카메라 아저씨다 뭐 이런 얘기도 그래도 하고. 그 정도면은 양호하네요. 밀착 카메라라고. 쓰레기 아저씨다 뭐 이런 얘기 안 들은 게 그쵸, 어디예요, 쓰레기 지금. 아저씨보다는 훨씬. 밀착 카메라 죄송합니다. 네. 저도 밀착 카메라다 막 이렇게 초등학생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네. 제가 또 갑자기 자의식이 과잉. 뿜뿜해서 누나 아니 이랬다가 아니요 그냥 이렇게 걸어다니는 사람은 밀착 카메라예요. 이래서 와 서울대 가겠다 저 아니 정말 스파이캐스의 생각. 되게 똑똑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선배 또 고충도 있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에 블로그에도. 오늘 무슨 각하 처리가 났는데 저희가 뭐 각하요. 그렇게 막 위장을 해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이거랑 연결되는 얘기네요. 불법 촬영. 이거 정말 이런 죄송스러운 써있네요. 이야기인데 저쪽에 있는 인턴분하고 VJ분하고 어떤 모델하우스에 이렇게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거기는 상경한 사촌 남매지간으로 설정을 해서 갔대요. 그랬는데 거기서 뭐 불법 그 CCTV를 캡처를 해가지고 블로그에 계속 글을 올리는 거예요. 뭐 불법 촬영한 사람들 이렇게 해서 올리고 저는 불법 촬영한 이 사진이 너무 어디서 나온 캡처 되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정말 더러운 뉴스를 만들 것 같은 그런 거 캡처해가지고 올리셔서 이분은 굉장히 뭔가 억울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좀 하신 거네요. 근데 정말 문제가 있는 분이었고 저를 그래서 업무방해로 고발을 하셨는데 정말요? 각하 처분이 됐다고 통지를 받았어요. 네.
기각이 아니고 아예 각하가 네, 아예 되네요. 각하가 됐기 때문에 저는 떳떳한 걸로. 네, 네. 저도 그런 뭐 항의 전화나 취재가 끝난 다음에 항의 전화나 이런 게 올 때가 많거든요. 뭐 아, 예를 그쵸. 들면 근데 제가 정말 뭐 선배처럼 아니면 다른 경우처럼 정말 잘못한 사람을 이렇게 지적해서 거기에 대해서 항의가 오면 저도 떳떳하게 맞아요. 그러면 뭐 이때는 법적으로 진짜, 대응하세요. 맞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약간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 시민의식을 좀 덜 지켰다든지 아니면은 약간 주차를 애매하게 했다든지 근데 그게 뭐 자기가 동의 없이 물론 다 가렸지만 자기 동의 없이 나갔다 그래서 이거를 지워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항의가 올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제가- 거는 사실 뭐 아주 꼭 써야 되는 게 아니면 좀 덜어 이제 뭐 그쵸, 그래서- 억울하다 이게 내가 뭐 네. 잘못한 건 아닌데 근데 잘못하시지 않더라도 뉴스에 뭐 본의 아니게 나오시는 경우들이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가 되시는 잘못했다라고 경우들이. 표현을 안 하고 안 했는데도 네. 일단 뉴스에 나온 거에 대해서 싫어하실 수 불쾌하는 있어요. 분들도 그쵸, 있고 그쵸.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뭐 선악이라는 게 100%라는 게 없기 때문에 언제나 저희 현장 기자들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죠. 그럼 언제나 반영을 최대한 하려는 게 저희의 가장 윤리적인 딜레마이자 언제나 갖는 고민 뭐 이런 그리고- 건 것 같습니다. 네. 네. 현장에 나가면 또 인터뷰해 주시는 분들이 참 감사하게 느껴질 때가 많지 네, 않나요? 그렇죠. 해주시는 네, 분들 진짜 진짜 감사해요. 참 한편으로는 신기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진짜 고맙습니다. 그게 저희가 마음이 급하거나 시간이 없을 땐 진짜 뭐 제대로 자초지종을 설명도 안 하고 일단 뭐 그쵸, 그쵸. 어떻게 어떠세요? 막 이렇게 어. 카메라가 먼저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도 말씀해 주시는 분들은 복 받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아. 이거 한번 읽어주시죠. 아, 얘기 좀. 저희 코너가 오늘 준비가 돼 있는데요. 그 유저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 댓글 읽는 기자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멘트 뒤 2초 정적. 이건 읽으면 안 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이거 아무것도 안 올라와 있어요. 씨. 아, 예. 제가 큰 잘못을 한 것 같은데요. 혜진 기자님, 저번에 밀착 카메라 할 때 목이 아픈 것 같았는데 괜찮아졌나요? 목이 아픈 게 아니라 아마 전날에 제가 과음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아기 상어가 진짜 미국에서 히트했는지 밀착 주제. 저희가 미국 밀착기가 나올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기상어가 미국에서 히트를 했어요. 그거 뭐 빌보드인지 유튜브인지에서 그 뭐 노래가 네, 몇 위 했다라고. 처음 알았어요. 여기 박민규 기자님. 최근 밀착 카메라 보도를 보니까 개인정보 관련이었는데 지금은 좀 나아졌나요? 개인정보 제대로 폐기하는지 이게 뭔가 후속 취재를 바라고 이렇게 적어주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사실은 개인정보 폐기 자체가 관공서나 공공기관의 경우에 비해서 민간 업체 그리고 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업체들에서 그런 일들이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제대로 폐기하지 않고 유출이 되는 경우들이. 근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저희가 뭐 지자체에서 연락을 받기도 했어요. 요 업체들 이런 상황들이 어디서 발생을 하느냐. 그래서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건 저희가 도움을 줬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 좀 잘 파헤쳐 보겠습니다. 계속 끝까지 사실 아이템 하나 기사 썼다고 저희도 그냥 이제 뭐 끝났어 오늘 뭐 다음 주 아이템 해야지 이러긴 하지만 역시 그 주제에 대한 관심 놓지 않고 계속 있으니까요. 맞아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윤정 기자. 페이스북도 있네요. 네. 저도 이게 고민입니다. 윤재인 기자님은 그래요? 네. 네, 몰랐어요. 밀착 카메라에 나올 때마다 눈이 충혈되어 계실 것 같아요. 늘 눈이 화이팅 하셔요. 충혈돼 있다? 근데 제가 약간 이 스트레스 상황이나 약간 긴장을 극도로 하면 이 열이 눈 쪽으로 올라와요. 약간 이게 눈이 그래서 약간 좀 그 안구 건조증이 좀 있고 그리고 눈에 라식하셨나요? 라식했어요. TMI 근데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약간 그래서 눈이 열이 여기 와가지고 고민인데 좀 좋은 방안이 있으면 또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공 눈물을 넣으면 인공 되지 눈물도 않나? 넣고 있는데도 근데도 잘, 지금도 자꾸- 눈이 빨간 것 그쵸, 같은데. 저 약간 좀 빨간 거죠. 약간 긴장을 하는 사람이. 아, 구 기자님 새벽 배송 일당 얼마 받았는지. 아, 예, 이거- 제가 특별 프로모션 기간이어가지고요. 제가 처음 해서 10,000원을 일단 기본으로 빵 받고요. 제가 그냥 물량이 많지 않아서 19건 배정받았는데, 저희 허브가 그때 2,500원이었어요. 그래서 총 57,500원을 받았는데 상당히 할만했던, 이라고 하면 안 되나? 상당히 할만한 상황이었는데, 제가 새벽 배송을 하면서 많은 거를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일자리가 없구나라는 것도 많이 느꼈고, 또 뭘 그 느꼈지? 알바 자리 구하기가 되게 힘들다고. 네, 이거 잘 안 넣어줍니다. 저도 진짜 운이 좋게 이게 한 번에 된 거지. 정말 많은 분들이 새벽에도 대기를 하고 계시고, 노쇼가 생기면은 들어가려고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지만 참 이 기업 입장에서는 또 이득이 된다라는 것도 느꼈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새벽 배송 시킬 때는 꼭 현관문 비밀번호 넣어주세요. 그래야 매너 있는 주문인. 네, 마지막 박민 기자 뭐 읽고 와, 싶으신 이거 근데 저희 팀 전체, 팀 기자들 그리고 팀원들 전체를 좀 배려해 주시는 마음에서 말을 못 하겠는데, 배려해 주시는 마음으로 달아주신 댓글이 있어요. 밀착 기자분들 보험 다 가입하셨겠죠? 웃음 안전 제일 아시죠? 라고. 산재가 되지 보험을 않을까요? 우리가 산재가 네, 산재는 되긴 될 텐데 안 저희 됐으면 실손보험 직장에서 네. 가입해 준 거 개인 뭐 보험도 이런 그쵸. 거 네. 있고, 뭐 물론 가끔 이렇게 그만큼 보험 뭐 편지라도 써놓고 뭐 방송 촬영 나갈까? 근데 그만큼 몸살이지 말고 취재하라 뭐 이런 말씀이 아니실까? 아니요, 그거 안전하라는 얘기인 아니에요? 것 같아요. 반대인 것 같아요. 좀 네. 핵심이 취재도 좋지만 이렇게 음. 안전에 유의하라는 말로 알고, 네. 저희도 다음에 찾아뵐 때까지 좀 안전하고 사고 없는 모습으로 또 좋은 기사로 또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언제나 현장에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소셜 라이브 이쯤에서 마무리할까요?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나 뭐 소감 같은 거 있으실까요? 네. 저는 오늘도 사실 아침부터, 오늘 저희가 방송을 하루씩 돌아가지만 오늘이 제 방송 이제 기사 준비하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로 많이 헤매고 선배들한테도 많은 누를 좀 끼쳐서 편집이 좀 늦었어요. 그래서 방송이 좀 늦게 돼서 그 과정에서 저도 마음을 썩었지만 같이 열심히 일하는 분들한테 좀 누를 끼친 것 같아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 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약간 오늘 자기 고백의 시간인데요, 저한테. 너무 무방비하게 네. 이렇게 사회의 얼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요. 나와야 되는데, 분장부직은, 그렇죠? 제대로 받지 못해서 네, 좀 그렇죠.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네. 네, 저도 이제 내일 방송인데 오늘 밤이 좀 제일 고민되는 시간일 것 같아요. 원래 방송하기 전날 좀 떨리지 않나요? 내일 이제 메모를 잠도 내야 안 오고. 되는데. 네. 그래서 오늘 좀 가서 밤잠을 설칠 것 같은데 내일 또 좋은 기사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